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72%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오늘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 많이 샀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겠죠.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팔았고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았는가 보면은 우리 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 때 계속 쉬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또 개인들이 또 많이 샀는데 또 이렇게 또 시장이 하락해서 하루에 돈이 얼마 날라갔다 이런 기사들도 나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이미 한 며칠 지난 상황이라서 다 알고 계시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또 싸운답니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불안이 지금 반영돼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지금 기한이 11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데 그러면은 지금 10월 이제 조순 조금 지난다 아닙니까? 중순 접어들고 있는데 에이펙에서 시진핑이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거의 말인데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와 다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시장 수급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볼 게 없습니다. 세력들이 이렇게는 다 팔았는데 오늘 뭘 사고 뭘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 때도 그렇고 또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는 게 있죠. 거품이 어떻고 거품이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이번에 생각 잘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몇 번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을 거고 또 제가 내린 이 결론은 이미 이렇게 그림 개념화 시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는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유튜버를 통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공부를 좀 더 이런 계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런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거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복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되도록 저는 거품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우리 애들에게 굉장히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좀 했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집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생인데 돈을 벌는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급 하나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시스코 예전에 대공황 주가도 잠시 좀 보여드린 적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시스코 주가 좀 보도록 보면은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이렇게 시스코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지금 그때 이후로 25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때의 어떤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현재 주의할 점은 이게 지금 꼭지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잘못 물리게 되면 그냥 인생 쪽난다는 이 이야기가 되는 거고 적당하게 여기서 이제 잘 팔고 놓으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시장이라 보면 이렇게 좋은 시기에 다시 재매수를 해서 투자금을 뻥튀길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집에 애들한테 야 너거는 정말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복이 있는 애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나이는 얼마 안 됩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용돈을 모아서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닌텐도도 사고 용돈을 모아서 전화기도 바꾸고 또 용돈을 모아서 컴퓨터도 바꾸고 이렇게 소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사달라 안 하고 굉장히 기특한 일입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가 사고 싶었던 거 돈을 모아서 샀다 그래요. 우리 애들은 좀 그거 좀 반대입니다.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 쓰고 그대로 모아서 다른 애들이 컴퓨터 사고 닌텐도 사고 과자 사 먹고 할 동안에 그 돈은 우리 애들은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고 지금 금액이 상당히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지금 어느 날 이렇게 조금 큰 돈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일어나는 이 거품을 놓치게 된다면 앞으로 살면서 이와 같은 또 돈이 늘어나는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 한 15년 16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애들한테 지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이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학생,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라면 지금은 도저히 뭐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운 좋다 보니 세금 신고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사고 판 적도 없습니다. 그대로 들고 있어서 좀 커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품을 갖다 그대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20대 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20대 초반 뭐 이런 대학생들도 좀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 보고 야 나가서 막 공부 열심히 해, 미래를 보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평상시에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또 부모가 학생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뭐 어떤 돈에 대해서 좀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번 아니면 다음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주식을 매수해라.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이 거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능하면 돈이 늘어날 때 어떻게 뭐 카페에서 여기 글 적어 드렸으니까 다 알게 될 거고, 그래서 뭐 오늘은 요거 조금 더 보충 설명 좀 해드리려고. 예전에 뭐 대공황이나 이렇게 닷컴 버블 때는 한 방에 이렇게 올렸거든. 미국 대공황이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9년 10월 24일까지 올랐으니까 뭐 10년, 11년, 12년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2029년 뭐 9월달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은 더 이상 안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됐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주식 투자하면 당연히 돈 버는 게 아닌가, 왜냐면 지난 10몇 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던 때, 그러다 이제 거품이 꺼진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거 똑같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있죠. 그게 지금 그 미국의 대공황이라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불패 신화에 조금 아직도 맹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라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난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요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AI 버블입니다. 물론 다른 버블도 일어납니다만은 이 AI 버블이 지금 좀 주된 버블이고, 그러면 이 AI 버블이 이거 동격이다 보면 된다. 근데 이 뒤를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 뭐 정택에 팔아먹으면 뭐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 다음 더 큰 거품이 있어서 일어나서 시장이 더 오를 경우에 당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게 나타나면 당황하게 되어서 이때도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설프게 계획 없이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사전에 좀 하자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지금 당장 꺼지는 게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지금 AI 버블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순환 투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 투자.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순환 투자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서 스타트업에 인프라 기업이 스타트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면 여기서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여기로 돈 투자하면 그 돈 가지고 요렇게 또 제품 구매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뱅글뱅글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순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래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출도 굉장히 지금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버블이 뭐 터지지 않고 계속 간다고 하는 이유는 뭐 오픈 AI, 엔비디아, 뭐 오픈 AI, 뭐 AMD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라클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우리가 뭐 이 현금 흐름표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영업으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지금 투자와 지금 재무 돈 빌린 거 잘 갚고 있고,
M에서는 뭐 좀 들쑥날쑥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돈도 좀 남아요. 일단 손해봤지만 돈도 남는다고. 그러니까 번 돈으로 지금 투자를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아직 거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픈 AI는 택도 없지만 알파벳도 보면 좀 그래요. 알파벳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땡겨 봅시다. 마찬가지죠. 돈을 벌어서 번 돈까지 투자하고 있고 뭐 마이너스 좀 있긴 합니다. 뭐 작지 않고 어떨 땐 플러스도 되고 뭐 그래요. 그 번 돈으로 일단 커브가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보면 엔비디아도 조금 좀 그렇더라. 엔비디아도 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 조금 왜곡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순환 투자로 인해서 보면 이게 플러스인데 지금 뭐 장부상으로는 아주 좀 깨끗해 보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조금 순환 좀 조작된 왜곡된 면이 있다. 제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뭐 MS나 뭐 알파벳이나 다른 기업들을 봤을 때 아직은 좀 괜찮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지속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최대한 문제가 좀 생기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망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번에 이렇게 올라간 이 고점을 굉장히 오랜 기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큰 거품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 진행 중인데 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AI 버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가 지금 코인 버블이랄까 우리 뭐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뭐 달러를 갖다 기초 자산으로 해서 코인을 만드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코인들이 지금 이미 미국 국채도 지금 코인화 시키고 있는 거고 또 지금 뭐 전부 다 지금 코인화 시켜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을 살려고 하면 정보사들 가서 좀 복잡하게 거래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코인을 구매를 하면 코인사에서 미국 주식을 사서 이제 수탁 자기들이 보관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이제 코인을 구매했기 때문에 코인을 받겠죠. 그러니까 내한테 있는 거는 코인이 있는 거 코인. 얘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망해버리면 나는 나는 이 코인만 들고 있고 주식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회사가 하겠지만 나는 돈 줬는데 지는 달러를 안 사고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고 그냥 지가 띵가 먹을 수도 있는 이 부정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나는 이 코인을 갖다가 뭐 해서 이 코인 담보로 또 돈을 빌려서 또 코인을 살 수가 있고 얘들은 주식을 담보로 해서 또 주식을 또 살 수도 있고 하여튼 거품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고 사고가 터질 확률도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주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동산도 전부 코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뭐 미술품, 음악, 저작권 뭐 전부 다 코인으로 만들고 심지어 뭐 꿈도 옛날에 뭐 벤처캐피탈 투자 받는 것들도 전부 다 코인으로 만들어서 다 돌려버리면 그 자체만 코인이 만들어지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유동성이 생기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코인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이 레버리지까지 더 생기게 되어서 지금 뭐 AI 버블은 일부 그쪽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코인 버블은 전방위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비교가 안 되게 이게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 AI 버블을 옛날에 대공황과 닷컴 버블과 동일시해서 이게 끝이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야기고 이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걸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버블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현금 흐름표 정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조정 기간에 가면 뭐 엔비디아 내 들고 있다 아니면 테슬라 들고 있다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종목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기간 때 어떤 종목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 공부를 지금 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 이렇게 적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투자하지 못하는 것 이거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명하게 투자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자체만 해도 평생 후회하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순간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도 그렇고 현명하게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도 어설프게 아무 때나 막 낑기 가지고 있는 거고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들고 있는 것도 괜찮은데 단타나 찍찍거리고 뭐 옵션이나 찝찝거리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기 우리 집에도 이제 경제학과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집에서 자주 하고
그러면서 이 정권사에 대한 이야기 좀 했어요. 정권사, 이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 뭐 정권사 직원들, 걔들 돈을 많이 벌 것 같아도, 걔들 돈을 많이 못 번다. 왜 돈을 많이 못 버냐면은,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신기하게,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투자는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남이 벌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해서, 지금 주식 투자세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돈 벌었다고 하면 이미 이만큼 올란 거예요. 올랐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한단 말은 이게 더 오를 걸 생각하고 지금 투자한단 말인데, 이게 지금 이미 거품인데, 이 거품이 언제 꺼질 줄 알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거 오늘 투자할 때는 예전에 내가 이때 투자한 거 잊어버린다고. 이거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부사 직원도 뭐냐면은 이 투자라고 하는 거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필요하다. 경험이. 내가 투자해본, 내가 그 집에한테 이야기했어요. 너가 저 옛날에 HMM 투자할 때, 4년간 마이너스였다. 들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이때 전환사채가 어떻고, 뭐 정보사들이 좀 추작질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뭐 기업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도. 그럼 이 마이너스를 갖다 거친 후에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정부사 직원들이라고 해서 어릴 때 투자, 집에서 부모들이 투자했겠나 말이에요. 뭐 공부하다 보니 어쩌다 뭐 취직한 애들도 있을 거고,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지 옆에 다 제대로 이렇게 공부, 그러니까 투자를 갖다 머리로만 한 애들만 모여 있다 보니, 옆에서 한 30%를 먹으면 많이 못하고 서로 파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식을 오래 들고 있지 못한다. 또 이래, 일부 사람들은, 애널들은 또 법률상 못 들고 있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정권사 직원이라고 다 돈 버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좀 애들한테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요, 이 투자는 생각 없이 진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 갈까,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거. 이걸 잘 보고 있어야 돼. 이거 오늘 오전에 요거 말고 위에 좀 이야기했죠. 왜 우리가 오래 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도 했죠. 이거에 대한 계획을 좀 잡아봐야 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인 버블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요거 하나만, 아니면 같이 묶어서 생각을 했다거나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도 돈이 늘어나는 게 좋잖아. 그죠? 돈이 늘어나는 게 좋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AI 버블이 터지면은 아마 돈 꼬로박을 거야. 왜냐면 이 돈을 늘릴 수 있는 저를 기여하잖아. 돈을 엄청나게 늘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영국이나 인도나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또 브라질 이런 국가들은 어떤 금을 갖다가 아니면 자기 루피화나 아니면 위안화라든지 이런 것들 각각 이제 국제 통화로 쓰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는 달러 하나로 다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돈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에 또 우리가 아직 살 수도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트럼프가 중국하고 지금 싸우는 게 트럼프 지지층이 농민입니다. 농민. 콩을 안 사주니까 지랄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콩 안 사줬거든. 그리고 러스트벨트라 해가지고 그 옛날에 미국의 제조업 공장 그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 지지 누가 합니까? 민주노총하고 그 노동자들이 민주당 지지하고 농민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하잖아요. 근데 왜 걔들은 반대일까? 이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지금 미국이 지금 왜 저렇게 하냐?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이 자유무역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거는 뭐, 요것도 뭐 조금 더 설명한다 그러면은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우리가 1980년대,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1980년대, 이때가 금리가 이렇게 1950년대부터 정점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 1980년입니다. 1980년대고, 이때 우리가 뭐 대처리점, 뭐 레이거노믹스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폴 볼커가 나와서 이래
돈을 갖다가 급격하게 금리 올려서 줄여버렸잖아요. 이게 펄펄 그거 한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좋았죠. 지금까지 이제 좋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미국이 있으면 미국의 제조 공장들이 중국으로 가고 뭐 한국으로 가고 전 세계로 다른 나라로 갔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돈을 어디서 버느냐? 이 제조업에서 법니다. 근데 걔들은 손쉽게 금융으로 돈을 벌거든,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금융으로 돈 버는 거는 극소수가 번다니까요. 그러면 이 제조업을 갖다가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마시아 쪽으로 다 빼버리게 되면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들은 손가락 빨게 됩니다. 가난해진다니까요. 미국의 지금 노동자들이 가난해졌어요. 근데 반대로 어디가 부유해졌습니까? 중국의 노동자들,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이 부유해졌잖아요. 이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국이 왜 브렉시트 했느냐? 아니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막 들어와서 밑에서 일을 하니까 저거 일할 데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할 데 사실 없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건설 현장 가면은 조선소 가면은 일할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안 갑니다. 힘드니까. 그렇죠. 외국인들, 농사도 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영국도 그렇습니다. 일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배가 쳐불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옛날 거면 생각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에 지금 백인들이 가난해져 있단 말이에요. 농민들도 가난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아시아 쪽은 우리 한국은 잘 살거든. 그러니까 지금 난민들 미국에서 쫓아내니 뭐 해도 한국에서 우리는 돈 뺏어가는 느낌이지만은 저거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돈도 하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지하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가 지금 미국에 지금 만연해 있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 애들한테도 너 골치 아프다. 미국 놈이 정상적인 미국 놈이 아니다. 지금 백일 우월주의로 가서 인종차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시아 놈들, 아시아 사람들 미국에서 살겠나? 근데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호주, 뭐 캐나다, 뉴질랜드 백인들이 사는 그 지역들 뭐 이 아시아 사람들 때문에 못 산다 이런 백인 우월주의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게 또라이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길 가다 뚜리 맞는 수도 있는데 앞으로 미국과 살겠나 이 말이지. 이 세계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참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지금 너가 아빠는 나만 생각해도 골치 아프다. 지금 우리나라는 좌파로 돼가서 분명히 세금 높이고 앞으로 뭐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편갈라서 계속 싸울 것 같다. 너가 사는 한동안 한 내가 볼 때 20, 30년 동안은 싸울 것 같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이 인종차별 때문에 싸울 것 같고. 이야 아시아는 이것도 뭐 그렇게 뭐 치안이 좋은 데는 아니잖아. 지금 한국 사람 잡아가서 캄보디아 같은 데는 사실 그런 거 같으면 푸틴이 좀 그렇기도 하다. 그 비행기 때려가지고 캄보디아가 지금 폭격해서 박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인들 잡아서 지금 고문하고 저런 애들 그러는데 한국망은 없지만은 뭐 비행기 몇 대 날려서 캄보디아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살내버려야 되잖아. 그래야 정신 바짝 차야지. 안 그렇습니까? 푸틴은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동남아는 범죄가 많아서 못 가고. 아빠가 고민이 상당히 많다.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는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다 컸기 때문에 그동안 나는 부모로서 자식들 어떻게 가능하면 안전한 지역에서 별 어려움 없이 별 탈 없이 잘 키웠는데 앞으로 이제 너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걸로 잘 요리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미국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 동남아는 이런 또 문제가 있고 이런 거 잘 보고 한번 좀 계획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우는 한번 있었다. 이번에 요 법을 요 정리 좀 합시다. 예전에 2014년 15년에 남유럽 재정 위기라고 해서 포르투갈, 뭐 그리스,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이 국가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뭐 연금도 삭감하고 공무원도 자르고 했는데 그때 그리스나 이런 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래서 집을 1억에서 2억 주고 사면, 그 헐값에 사면 영주권을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저런 집을 사면 크게 돈 안 들여도 그 나라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리스에 대해서 뭘 알아가지고 스페인에 대해서 어떻게 뭘 알아서 못 간 거지. 그럼 이런 건 한번 해볼 만하다. 뭐 캐나다나 뭐 호주나 뭐 뉴질랜드나 뭐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괜찮은데, 뭐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한번 살아볼 만한 괜찮은 만한 국가들에 미리 한번 젊을 때 좀 여행을 좀 다니면서, 아니면 그 나라에서 어학연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거주를 좀 해보고, 또 그 나라 애들 중에서 우리 한국에 어떤 공부하러 오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하고 좀 이야기도 좀 해서 뭐 친한 친구도 좀 만들어 두고, 어떻게든 이렇게 그 나라의 사정들 좀 이해하고, 이 나라는 뭐 대충 이런 점이면 좀 살만하겠구나 싶은데, 그럼 그 나라 공부 좀 했다가, 이거는 이 거품이 꺼질 때는 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남유럽 재정 위기 때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때 전 세계 자산들이 거품이 꺼지면서 헐값에 놓을 수가 있다. 그때 집을 사면 영주권까지 그냥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살고 싶은 나라 하나 잡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젊을 때 좀 살다가, 우리나라는 어쨌든 한 30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운동권 하는 애들 다 뒤져야 한 1970, 한 4, 5, 6, 7년도, 8년도까지 그런 어떤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죽어야 그때 우리나라는 인구도 정리 좀 되고 뭐 괜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쯤 우리나라 들어온다 생각하고, 물론 왔다 갔다 하겠지만 내가 최대한 지켜볼 테니까 너는 그런 생각 좀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뭐 이런저런 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뭐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뭐 다른 걸 떠나서 요거는 우리 공부 좀 해야 된다.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 먼저 알아야 내가 대충 뭔가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기회 놓치면 이거 된다, 이거 시스코 이거 된다, 그러니까 이 거품 이거 된다, 이번 기회 놓치면 다음 기회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에 뭐 아들 뭐 이제 대학생들 아직 취직 안 하고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있는 애들 있죠. 비를 처물 놈들입니다. 뭐렇게 해서라도 나가서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라도 시키고 요새 저기 노가다도 할 거 많습니다. 집에 부모한테 이거 나들어가지고 이래 빌붙어 있는 놈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뭐렇게 해서라도 지금 나가서 10원이라도 벌어가지고 이번에 이 주식을 사서 뭔가 좀 이렇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걔들이 지금도 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돈도 못 벌어가 있으면 돈 벌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사회 불만 세력으로 있는 놈들, 없는 놈들 계산하면서 편가르게 할 놈이 된다고. 그 자식도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